그런데 수사기관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경쟁하듯 수사할 건지, 이게 효율적인지 의문이 여전합니다. 대통령 소환까지 거의 동시에 각자 추진하는 상황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피의자들만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 전 장관을 먼저 조사해 진술을 확보하고 구속시킨 건 검찰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경찰이 먼저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증명할 핵심 증거물인 비화 휴대전화를 확보한 겁니다.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지만 진술은 검찰이, 증거는 경찰이 따로 갖고 있는 셈입니다. 뒤늦게 수사에 가세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찰이 이미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작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보여주기식 청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방침을 공개했지만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한테 지휘를 했습니다. 이 역시도 검찰과 경찰에 이은 뒷북이었습니다.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마저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 진술과 증거를 공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수사가 수사 자체를 그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연히 그런 수사상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가 상대적으로 수사력이 강하지 않은 기관을 먼저 선택을 해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도 혼선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긴급 체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석방하도록 지휘했습니다.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은 군에 있다는 게 이유였는데 경찰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